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스티븐 바틀렛의 팟캐스트 CEO의 일기에서 아크 인베스트의 창립자인 캐시 우드는 로봇 공학, 에너지 저장, AI 융합을 언급하며 테슬라의 혁신적인 우위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024년 6월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600달러로 제시했으며 우드는 3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5년 이내에 이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그녀는 바틀렛과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CNBC 인터뷰에서 우드의 낙관론에 공감했습니다. 5월 가을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수천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 공장에서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연간 수백만 대에 도달하기 위해 역사상 그 어떤 제품보다 빠르게 옵티머스를 확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테슬라의 주식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고 머스크는 회사에 다시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월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테슬라에 집중하기 위해 다치의 관계를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캐시 우드와 아크 인베스트는 테슬라에 대해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우드는 올해 초 테슬라가 겪은 브랜드 손상이 장기적인 것이 아닐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달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체 상용 로봇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는 이제 텍사스주 웹사이트에 자율주행차의 공식 운영자로 등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오스틴의 공식 자동차국 사이트에서 AV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달 중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목록에 포함되었지만 웹사이트에 따르면 테슬라는 여전히 다른 대부분의 AV 사업자와 함께 테스트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알파벳 소유의 로봇택시 회사 웨이모는 배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등록된 유일한 사업자이며 현대 소유의 회사 모셔널은 매핑 단계에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테슬라는 처음에 기존 모델 Y 차량을 사용하여 제한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배포할 예정이며 출시 시 추가 안전 예방 조치로 지리적으로 매핑된 경계 내에서 도시의 가장 안전한 지역에서 테스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웨이모는 우버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오스틴에서 무인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작년부터 웨이모 원 앱을 통해 캘리포니아 여러 지역에서 유료 로봇택시 탑승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소유 회사인 직수와 현대가 주도하는 회사인 모셔널과 같은 다른 회사들도 오스틴 및 기타 미국 도시에서 서비스 배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데이터 트래커의 보험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는 5월에 24,770대가 등록되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SUV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카뉴스 차이나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델 Y는 24,240대가 등록된 BYD와 21,014대가 등록된 3위를 차지한 GD의 가솔린 엔진 경쟁 모델을 앞질렀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4월에 19,984대의 모델 Y 신규 등록을 기록했고 BYD 송플러스는 26,668대의 등록을 기록했었습니다. SUV 왕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중국 내 전년 대비 실적은 여전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5월 판매량은 총 38,588대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테슬라의 중국 내 인도 대수는 20만 1,926대로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습니다. 한편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배터리 전기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5월 총 NEV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8%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순수 전기차 판매량만 해도 22.4% 증가한 60만 7천대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순수 전기차 시장이 매우 경쟁적이란 사실을 고려할 때 모델 Y의 중국 내 SUV 순위 1위를 오른 것은 매우 인상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X에 게시된 동영상을 통해 이번 달 텍사스 오스틴에 배치될 예상으로 테슬라의 무인 로봇택시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신형 모델 Y였으며 그 뒤를 유인 추격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이 뒤따랐습니다. 이 짧은 영상은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로봇택시 출시를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짧은 동영상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차에 로봇택시 로고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머스크는 발견된 새로운 로봇택시에서 실행 중인 FSD 버전에 대해 몇 가지 세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로봇택시가 실행 중인 버전이 새로운 버전이지만 곧 메인 버전에 합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스트 단계의 로보택시가 사용하는 이 최신 버전보다 매개 변수가 4배 더 많은 최신 버전도 있지만 머스크는 대중에게 공개되기 전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 라스로 메가팩토리는 최근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X의 공식 테슬라 메가팩 계정에 따르면 라스로 메가팩토리는 15,000번째 메가팩토리 2XL 배터리를 생산했습니다. 테슬라 메가팩은 테슬라 에너지의 배터리 배포의 중심입니다. 그리드 규모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각 메가팩은 3.9MWh/의 에너지와 1.9MW의 전력을 제공합니다. 이 배터리는 매우 확장성이 뛰어나 대규모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에 적합합니다. 메가팩의 성공에 힘입어 테슬라는 연간 40GWh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하이 메가팩토리를 건설하고 출시하여 에너지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 1분기 업데이트 서한에서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1분기에만 100개 이상의 메가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언급할 정도로 상하이 메가팩토리 생산량은 대단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달 말 테슬라가 로보택시 플랫폼 출시로 인해 다른 회사들도 자율주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완전 자율주행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차량 자율주행 시도에 대해 자신의 진심을 밝히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율주행이 사실이 아닌 건의와 엔비디아에서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널리 보급되고 다른 솔루션이 작동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쪽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한 자동차 제조업체와 완전 자율주행 라이선스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여러 번 언급했지만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초 일론 머스크가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논의를 처음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와 FSD 라이선스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머스크와 짐 팔리의 관계로 인해 포드가 테슬라가 말하는 회사라고 의심했고 이로 인해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테슬라의 북미 충전 표준을 채택한 최초의 주요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로보택시 출시와 함께 유일한 유형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면 다른 기업도 비슷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은 향후 유럽에서 출시될 예정이지만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여행 방식을 빼앗았다고 비난하며 머스크는 이 지역의 관리기관의 규제 프로세서가 FSD 제품군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는 작년 말 2025년 언젠가 완전 자율주행을 유럽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개인과 유럽 연합 관계자들이 승인을 미루며 이 제품군의 출시를 지속적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머스크는 수요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회사가 여전히 네덜란드 정부와 EU 관리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궁극적으로는 여전히 시간을 두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토파일럿이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통계적 능력 때문에 지연이 매우 답답하며 유럽 사람들의 안전을 해친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 초 프로모션 이메일을 통해 새로운 모델 Y의 좌석 옵션을 예고했으며 이는 기존 버전의 차량에 옵션을 도입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2021년 테슬라는 모델 Y의 7인승 구성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그 방향과 제공 공간에 대해 예측이 많았습니다. 모델 Y의 3열 공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개의 추가 좌석은 어린이에게도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정면을 향한 좌석과 매우 타이트한 레그룸 크기의 7인승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 고객들과 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새로운 7인승도 곧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이메일에서 최대 7명까지 앉을 수 있는 장거리 좌석과 모든 사람을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기존 버전보다는 더 나은 차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